건강 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친구들, 가족들, 또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힘들어서 마음의 피로도마저 쌓여가는 요즘이죠. 여러분의 몸의 건강이라도 잘 지키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MC 김가영입니다. 자, 오늘은 조용한 암이라고 불리는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대장학문외과 박지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대장암, 저도 좀 익히 들어 알고 있고 또 무시무시한 그런 암이잖아요. 오늘 말씀 잘 해주시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제 첫 번째 질문은요. 보통 암을 지칭할 때에는 어떤 종양이 생긴 부위에 암을 붙여서 뭐 자궁암이다, 위암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좀 당연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대장암은 그러면 대장에 생긴 암일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대장암이 이제 대장에 생긴 암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표현하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소화기관, 그러니까 이제 식사하고 변을 보는 마지막 기관이고요. 보통 이제 항문에서 연결되는 소화기관을 지칭해서 대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제 대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네. 그래서 결장이랑 직장이랑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두 부분 합쳐서 대장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생긴 암을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 대장은 좀 어떨까요? 제 대장은 좀 어떨까요?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튼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주제를 소개를 하면서 조용한 암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그만큼 좀 자각할 수 있다는 증상이 없어서 더 무섭다고 들었는데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걸까요? 뭐 전혀 그렇진 않지만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이제 보면은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고 되게 이제 건강검진 하시다가 우연하게 발견된 경우도 꽤 있거든요. 보통 이제 증상이 꼭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증상을 이제 대장암이다 생각할 수 있는 증상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대개는 출혈, 이제 항문으로 피가 난다든지. 소위 말하는 뭐 피똥 쌌다 이런 거 맞습니다. 진짜로 네네네네. 있을 때. 네네. 그래서 피똥을 쌌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변에 굵기가 가늘어졌다든지 또는 이제 배변 습관이 그러니까 주기가 바뀐다든지 이제 그런 증상도 있고요. 이제 뭐 드물게는 복통, 배가 좀 아프시다든지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종류긴 하지만은 빈혈도 하나의 대장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젊은 나이면은 이제 다른 원인일 수 있겠지만은 이제 나이가 50대 이후가 된다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조금 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기적으로 계속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면 검사를 꼭 받아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치질이나 변비도 대장암과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치질은 엄밀히 따지자면 병이 완전 다른 병입니다. 그래서 치질 자체가 뭐 놔두면은 나중에 대장암이 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치질하고 대장암은 별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치질도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치질인 줄 알고 묵혀놨다가 대장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혈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한번 대장암의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변비가 되면 대장암이 되느냐 이제 많은 질문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문헌에 따르면은 사실 변비 자체가 대장암하고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장암을 오시는 분 중에는 변비 증상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증상이 있다면, 변비 증상이 있다면 한 번쯤 대장암을 생각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톡톡 Q&A. 네, 오늘은 과연 어떤 질문들이 도착했을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25세 여자입니다. 최근 다이어트 중이라서 먹는 양이 적어 일주일 만에 화장실을 갔는데 오랜만에 변을 봐서 그런지 악취가 났고 닦을 때 보니 콩알만한 뭉친 혈액이 조금 나오고 일부 변에 붉은기가 돌았던 것 같기도 해요. 놀라셨겠다. 그렇죠? 다이어트 중이긴 하지만 체중 감소, 빈혈,
식욕 부진, 피곤함 등이 있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대장암 증상과 너무 유사한데 대장암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교수님, 생각을 하셨죠?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요 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X요? 네. 이렇게 방송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 아까 앞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대장암일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아직 헷갈리시죠? 네. X예요? 네. 근데 뭐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이대가 이제 젊은 분이시고 20대 20대, 25세. 네. 그러면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낮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나이대에는 그 대장암보다는 이제 다른 원인을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41세가 된 남자입니다. 최근에 항문 안쪽에서 피가 많이 묻어나길래 동네 항문외과에 가보니까 치질이다라는 진단과 함께 혹시 모르니까 대장 내시경도 권하시더라고요. 또 변을 볼 때 변이 나오는 경우에는 피가 묻어나오지 않지만 변이 안 나오는 경우에 피와 함께 끈적한 액체가 소량 같이 묻어나옵니다. 아무래도 대장 내시경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하나, 둘, 셋. 와! 맞았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말씀하신 케이스는 이제 40대고 이제 치질 수술을 보통 이제 하는 경우인데 이제 이 케이스는 사실 대장암을 좀 더 의심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치질하는 경우에 이제 간혹 보면은 항문 끝에 붙어 있는 이제 종양이라든지 또는 암을 놓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혹시 이제 놓칠까봐 같이 검사하시는 거고요. 아까 끈적인다는 거 부분은 맞아요. 조금 이제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항문 쪽에 이제 종양이 있는 경우에 종양에서 이제 점액을 분비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꼭 암이 아니더라도 큰 용종 같은 게 있으면은 또 생길 수 있어서 내장 내시경을 한번 해보면 좋을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서울대병원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이요. 빠르고 정확하게 대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대장암 제일 정확하게 이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대장 내시경입니다. 가장 어떤 표준적인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검사 방법이라서 대장 내시경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비용 문제라든지 또 할 수 있는 기관의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이제 건강검진, 국가검진에서는 자멸 검사, 그러니까 이제 변에 피가 나오는지를 이제 검사하는 방법으로 많이 검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가에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좀 연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앞으로 아마 국가 검진에서도 아마 대장 내시경을 사용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근데 용종이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용종이 정확히 뭐고 이 용종이 암이 될 가능성도 있는지 이거 좀 개인적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용종은 이제 크게는 선종이라고 이제 암에 갈 수 있는 용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과증식 용종이라든지 다른 용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암으로 잘 안 가는 용종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선종들은 이제 암으로 가기 전에 절제만 해주면은 암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이 물론 암을 빨리 찾아내는 역할도 하지만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을 떼줌으로 인해서 이제 암을 2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절제를 해주면 좋고요.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는 용종을 떼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제 용종의 개수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대장 내시경 주기를 좀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떼신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대장 내시경 얼마나 자주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장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장암이 생기는 원인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지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건강 브리핑입니다.
평소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더라도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하고 긴장되는 마음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장암처럼 증상을 잘 알지 못하는 병들을 빨리 알아내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내 몸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체크가 모든 치료의 첫 걸음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의 건강 브리핑이었습니다.